자,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 그림 볼 수 있나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해찬 후보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김봉신 이사님? 네. 역시 뭐 단일화를 해서 네. 이 경우에는 1강 2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1강 2중이 돼버리면 2중이 어떻게 하든지 지게 되어 있죠. 네. 지금은 거의 이제 막판으로 왔는데 단일화를 하면 투표 용지는 못 바꾸더라도 네.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1강 2중이 양강 체제로 가서 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그리고 장해찬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단일화를 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길 수 예. 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9.4, 그죠? 국민의힘 예. 정현우 26.7, 장해찬 24.3.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스원 경남 부산본부와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또 하나도 있죠. 이거는 뭐 지지 정당이에요.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기가 수영구가 약간의 압구정동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의 예. 구 강남, 전통적인 강남 뭐 이런. 부자들.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 민주당 강윤경 후보가 41%, 그 전봉민 후보가 56%. 그러니까 한 15% 포인트 차로 이제 이겼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현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이미 거부한 상황이고요. 네. 이미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이미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단일화 안 할 거야. 그리고 네. 장해찬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이제 네.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만 안 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수영구만 안 갔어요. 그래서 왜 거기만 안 가요? 왜 안 갔을까라고 서울경제가 기사도 썼어.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요거는 뭐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건데 네네. 뭐 이거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의 뭐좀 적당해요. 장해찬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이거 국민의힘 쪽에, 단독이야. 김준일 평론가 단독입니다. 장해찬 후보 요청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안 간 거다. 껄끄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격전지 위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격전지야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왜 여기를 안 가? 갔어야 근데 됐다. 서로 좀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오지 그런 말아달라.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는 장해찬 후보가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전에 뭐 그런 뉘앙스도 붙였지만은 내 뒤에 용산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요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얘기를 하면은 떨어져도 대통령실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은 그러니까 뭐 내가 손해 볼 거 없다라고 지금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단일화를 거부한 정현욱 후보의 책임입니까? 무소속으로 반드시 출마해서 입증하겠다라고 나선 장해찬 후보의 책임이 큽니까?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돼요? 장해찬 후보가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죠. 네. 만약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통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안 하는데 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니 사실은 용산의 뭐 어떤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역 그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굉장히 큰 혼동을 이제 초래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6.7 대 24.2라는 게 그 미세한 격차가 실제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국민의 미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장해찬 후보 쪽으로 약간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 무당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단일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어떤 과정에서 출마하게 된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그냥 쭉 가서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다음에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진다면 단일화해서 진다면 이거는 그 지역에서 다시 정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해찬 후보가 오늘 아침 그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민주당에게 수용구를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결국 단일화를 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이중대다. 아니 이런 그러면 비판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게 너무 싫다면 네. 그러면은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됐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이제 네. 뭐 후보 사퇴? 후보 사퇴를 하는 네. 그런 방법도 없지 않은데 네. 그렇게까지 공격을 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 시장 교란 행위 뭐 시장 이런 교란. 그렇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냥 아예 쭉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의 탓을 할 거냐? 알 수 없죠. 자기 네. 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면 참 장해찬 후보가 알겠어요. 국회에 가고 싶다, 배지를 달고 싶다. 이 욕심은.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장해찬 측으로부터 들은 거는 네. 이번에 안 되면은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돼야지 그 다음에 이런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환기가 안 되고 어쨌든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 그게 네. 구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계속 끝까지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절박해요. 그래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정현욱 후보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대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1도 없대요. 일도 1도. 예, 예. 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네. 예찬아 그냥 용산 가자. 너에게 미래가 있어. 다른 미래를 보자 예찬아. 야, 욕 진짜 많이 먹을 거야. 어? 그러니까 용산 가자. 용산이 더 어울린다. 용산 어울려. 예. 윤석열 대통령 뭐 보좌해야지. 지금 외로우셔 그분 지금 참모들 다 떠나고 외롭단 말이야. 예, 장해찬 너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동작을이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바로 동작이었습니다. 어디냐? 동작을.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여기서 그 나경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셨는데요. 지금 쭉 흐름을 보면 나경원 46.5, 류사명 43.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봉신 이사님? 예. 많이 그 격차를 네. 유사명 후보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엎어지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네. 엎어지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다. 예, 많이 붙었는데 예.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류사명 후보가 확실히 우세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나경원 후보가 그러면 꾸준한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제가 이 두 조사가 이제 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이 이긴 이쪽이 이겼다 이쪽이 그러니까요. 이겼다 나온 그 두 개를 다 통계표를 분석했는데 네. 통계표만을 가지고는 이 두 조사가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 네. 아 그냥 나는 이쪽으로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진짜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뭐 네. 한쪽이 보수가 너무 많이 잡힌거나 네. 뭐 진보가 너무 많이 잡힌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두 조사 모두 다 이제 중도가 이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두 이쪽 방향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데이터가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면 예. 그 비슷한 어떤 유권자 지형에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보시면 용산이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로가 종로도 그렇게 그래.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또 우세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예. 사실은 용산을 과거에 보시면 800 몇십 표 차이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당일날 몇백 명만 일로 가고 네. 그러면 진짜 결판이 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지역구를 네. 오늘 투표하고 개표하는 결과와 내일 투표하고 개표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둘 정말 이건 격전지죠. 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지자를 조금 더 투표소로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가 전국에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네. 이게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한데 과거에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곳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충청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충청이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PK가 흔들리고 있고 PK 예. 예, 강원도도 일부 강원도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역대급 혼돈이 있는 선거다. 개표 방송을 상당히 길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개표 이게 왜냐면 이번에 또 수개표까지 해야 그렇죠. 돼가지고 예. 한 2시간 정도 늦춰질 거예요. 그러면 접전지는 새벽 2시 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저 결과를 알려. 그리고 여기는 2020년 때는 이수진 52%, 나경원 45%였어요. 네. 그래서 한 7% 포인트 차가 났는데 이게 동작을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그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나경원은 어쨌든 여기서 2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수진 의원도 잠깐 있다가 결과적으로 컷오프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지역 정서가 살짝의 그 뜨내기 후보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유사명 후보도 어쨌든 갑자기 결정된 거. 여기는 그렇죠. 아무 연구도 예, 없고 예. 뭐 이수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오히려 나경원이 약간 선전하고 있다. 지난번보다. 그래서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하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다. 최근에 여주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사실 추론을 하고 있어요. 예. 저 지난번에 저 당대표 경선 출마하려고 할 때 주저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도 그만뒀죠. 그다음에 또 무슨 대사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그만뒀죠.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도 사실은 피해자 맞아요. 의식이 좀 예.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경원한테 이게 피해자 서사가 있어요. 예, 이 정권한테 탄압받았다 그래서 예. 정권 심판론에서 약간은 비껴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컨대 저는 나경원 후보가 국회로 돌아온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윤석열 전 굴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본인 임기가 더 길어요. 예,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세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후 국회 안에서 어떤 정치 일정을 가져갈지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거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확실한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기조를 바꾸시라 했던 거죠. 강성 의원이. 그랬는데 결국 입틀막으로 이렇게 끝내버린 이런 건데요. 지금 야권에도 사실은 보수 언론이 매일 올리는 인물이 있으니 박은정 후보, 양문석 후보 이런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공영훈 후보, 그다음에 양부남 후보,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아빠 찬스 논란,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세요? 뭐 막판 변수가 될까요, 김봉신 이사님?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변수는 다 됩니다. 그 영향력의 이제 차이인데요. 네, 박은정보다는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검사인데 네, 검사의 어떤 과도한 검사 정치를 완화하자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역할할 것인가 오히려 네. 검사로서 혜택을 받았는지 뭐 이런 어떤 그 정당성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일부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고관여자들이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네. 확 이제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종부세를 제가 듣기로는 막 뭐 몇백만 원 내는 사람은 거의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줘도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서울이 대선처럼 나와야 돼요. 대통령 선거 때처럼.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불을 좀 잘못 질렀다. 그러니까 불을 지필 만한 곳에 지펴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은 대선 때처럼 그렇게 타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조금은 제약이 있다. 다만 이제 자꾸 이렇게 뭐를 이렇게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네. 과거 2020년 한밤의 기간에 터졌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차모 후보 그 부천 쪽인가요? 그 후보로 나왔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차명진이요. 예. 뭐지 왜 참호 후보. 익명을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네. 제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아, 근데 그분이 아마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유가족분들과 관련된 아주 센 네거티브로 때렸어요. 이러면서 모든 언론이 다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격전지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PK라든지 네. 충청남도의 밑에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결집하는 게 나타납니다. 약간 예. 네, 투표 적극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막판에 던지는 어떠한 이슈라든지 메시지가요. 질 곳은 그냥 포기하고 이길 곳을 확실히 이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네. 보시는 그 여야가 제기하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해석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동작을 열심히 가느냐 했더니 과거 나경원 후보의 어떤 친일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후보들이 지금 말씀 분석해 주신 바에 대체로 살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성일정 후보라든가 뭐 이런 등등.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거 심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근데 또 보수 진영에 있는 어떤 평론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번에 보수가 확 망해가지고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야 된다. 그럴 리 없어. 확 망하면은 네. 그때부터 자중질환의 시작이야. 항상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망해. 그 망하는 것도. 확 보수가 확 망해서 좀 새로운 깃발을 드는 게 낫지 않냐. 이 상태로 도저히 대한민국 안 된다. 민주당 2007년 대선 지고 10년에 헤맸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돼.